도시를 탈출해서 편안한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전국으로 땅을 보러 다니고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찾으러 3년을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집을 마련하고 이쁘게 가꾸면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쁘고 아름답고 경치 좋은 전원주택들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여행 느낌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오늘은 얼마나 풍광이 좋은 곳일까? 집들은 얼마나 고풍스럽고 이쁠까? 설레임으로 여행을 떠나는 내 자신을 보곤 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시골살이 한다면 말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풍광 좋고 물 좋고 너무 멋져요. 낚시도 하고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는 생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전원 생활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급기야 3년도 안 되어 청산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원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3년도 안 되어 전원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건강하고 밝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원주택 짓고 맑은 공기 마시며 여유롭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님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먼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노후에 살아갈 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풍광이 아름답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있고 한가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을 상상하게 됩니다. 실제 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것은 심장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건강한 심장을 위해 운동하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 암, 당뇨병 등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루이빌 대학교의 그린 하트 프로젝트 연구에서 나무와 관목이 2배 이상 심어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HSCRP 수치가 13에서 2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의 감소는 심장마비, 암, 당뇨병 등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에서 15%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산림청과 바르셀로나 세계복권연구소가 주도한 국제연구에서는 주거지 주변의 녹지 공간이 10% 증가할 때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도 여러가지 인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요. 나무가 많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심박수를 낮추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있는 공원이나 숲은 사람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나무가 많은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지 공간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나무와 녹지 공간은 인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선 수pon저리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심 좋은 이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는 공원이나 몸 아플 때 필요한 병원, 편의시설 등이 30분 이내에 있는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지요. 행정구역상 면 단위 이하는 피하시고 읍 단위 정도의 중소도시에서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시는 것은 어떠할런지요. 병에 걸리지 않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후에는 건강을 고려하여 병원 근처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인복지관, 체육관이나 수영장, 식당 등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면 단위 지역에도 우리네님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많은 시설들이 있더군요. 복지관 안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강좌들이 있고 돌봄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좋은 영양사도 있어서 팝도 비싸지 않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고 쓸쓸합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면 더욱 좋겠지요. 여기에서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 아무리 풍광 좋은 곳이라도 바로 지구 이상기온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름날 집중 후 너무 무섭습니다.
집중 후 시 위험할 것 같은 장소인 풍광 좋은 강가, 계곡, 그리고 무서운 산사태 위험 있는 경사 있는 산기슭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갈수록 심해지는 태풍 이력의 태풍 길목에 있는 남서해안가 지역은 생각을 조금 하셔야 하겠습니다. 올 여름 덥고도 더웠습니다. 시원한 대관령 쪽 이번 여름 인기 좋았다고 합니다. 풍광 좋고 고원지대인 강원도 평창, 횡성, 진부, 전북 진안, 무주 이런 지역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지구 이상 기온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는 대비해야 합니다. 지구촌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태풍, 폭우 등에 의해 도로가 끊기고 전기가스가 끊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항시 비상식량, 배터리, 이동용 발전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중 몇 가지는 도시에서도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질수록 준비는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소가 마련이 되었으면 집을 장만하여야 하는데요. 도시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5도 2촌, 2도 5촌, 4도 3촌 여러 방법으로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생활합니다. 가능하면 도시에 있는 집은 팔지 마시고 작은 집으로 바꾸시고 시골에 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더 들어 힘에 부치거나 도중에 몸이 안 좋아져 다시 도시로 유턴하실 경우 왕왕 있으십니다. 시골에 작은 집 장만하는데 요즘 시골 농가, 그 전에 쓰던 전원주택 엄청 가격 다운되어 나옵니다. 잘 고르시어 리모델링해서 쓰시던지 아니면 허물고 신축하시던지 우리네님들 상황에 맞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10평 정도의 데크, 전기, 수도, 정화조, 주차장 가능하고요. 맹지라도 현황 도로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어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넉넉 잡고 40평이면 됩니다. 쉼터 연면적과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있습니다만 그건 문제도 아닐 겁니다. 텃밭 가꾸고 꽃 심고 이쁜 나무 심어 12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12년 후에는 아마도 지방자치 담당자가 나와서 쉼터를 검사하고 다른 방도를 취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부 의견으로 사용연한을 12년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12년 뒤면 강산이 변하는 시기인데요. 그때 가서 전원주택으로 변경하시던지 여러 방법을 생각해도 좋을 듯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예시 평면도까지 친절하게도 그려주셨습니다. 거실 하나 방 하나 딱 좋을 듯 해요. 어때요? 이쁘게 쉼터 가꾸면서 농사 짓고 전원생활 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듯 하네요.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네님들 은퇴 후 전원생활이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를 알아봤고 전원생활 유지하시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퇴 후 나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사는 곳을 결정할 때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재미나게 충실히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정하시고 남들이 하는 결정보다는 내 생각으로 선택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